알켄을 뭐야? 여기는 이제 C4H라는 거는 저번에 사슬 알켄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CnHen이니까 여기 수소를 포화시키면 C4H10 되어가지고 포화된 알케인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성은 수소첨가 반응열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가 있으면 여기서 알켄의 이게 트랜스 알켄이고 시스 알켄 이거 앞전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스 트랜스를 할 수 없죠. 왜냐면 시스 트랜스가 되려면 한 탄소의 치환기가 두 개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여기서는 치환기가 H 둘 다 같이 있으니까 이건 시스 트랜스 즉 입체 이성 결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비교하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소를 포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뷰테인, 노말 뷰테인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를 첨가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안정한가 이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열이 많이 나오면 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더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안정한다는 것은 수소 첨가 반응열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열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 다음에 가장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특징을 확 끄집어내기 힘든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하고 시스 중에서 트랜스가 더 안정한 이유는 요 시스의 메틸이 여기 사이에서 보이지 않지만 오비탈 겹침이 좀 일어나요. 그럼 오비탈 겹침이 뭐라고 했죠? 분자 내에서 그룹의 오비탈 겹침은 전자 반발 또는 입체 장애라고 했죠. 그러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좀 더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시스가 좀 더 불안정하고 트랜스가 좀 안정하고.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 비교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뭐냐면 탄소당 연소열이라는 것을 측정하면 모든 파이그램 하나를 가지는 알켄에 대해서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CnHen 그 다음에 2분의 3N하고 그 다음에 이 H가 죄송합니다. H가 없는 겁니다. 2분의 3 O2 하고 그 다음에 NCO2하고 QN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일반화에 배우고 그 원리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열이 나오는데 요거는 탄소 개수가 다르니까 N분의 QN 해버리면 탄소당 연소열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안정성은 탄소당 연소열에 반비례. 아까는 수소 첨가 반응열에 반비례하고 요거는 안정성은 탄소당 연소열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탄소당 연소열이 많이 나오면 연소에서 열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에너지 함량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불안정하단 말이겠죠. 탄소당요. 그렇죠. 탄소당을 나눠주는 이유는 아시겠죠. 탄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탄소 하나당 이렇게 해야지 상대적인 에너지 안정성을 비교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치환기가 많은 알켄일수록 보다 안정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환기가 4개. 치환기 개수라는 거는 이 sp2 탄소에 총 하나, 둘, 셋, 4개의 어떤, 것들이 치환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가 아닌 알킬 그룹들이 치환되어 있는 것을 치환기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치환기가 하나도 없죠. R 하나 있죠. 2개 있죠. 어디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2개 있죠. 3개 있죠. 4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있는 것 중에서는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환기가 많이 달릴수록 오히려 탄소당 연소율이 더 적더라. 그럼 더 안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 써먹냐면 나중에 고민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E2 반응에서 이용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외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E2 반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써먹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 E2 반응에 어떻게 카메라에 쪽으로 좀 올까요? (6장이죠) 그러니까 7장이네 그죠? 이 지식이 E2 반응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이체프룰이라는 그 유명한 룰이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적어놓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알켄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 치환기 개수에 따른 안정성 이거는 카보양이온 할 때 나오지 이 알켄 자체의 안정성은 여기서는 반응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반응이 드디어 나와요. 알켄의 반응 하는데 여기 무슨 성, 무슨 반응의 의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한 4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과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용어들을 많이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통해서 그 반응의 성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성, 무슨 반응의 의미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성 할 때 이 앞에 오는 거는 뭐야? 시약의 성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액체이냐 아니면 친전자체인가 그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친액성 어쩌고저쩌고 친전자성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약이란 게 뭐냐 하면 유기분자들, 탄소로 되어 있는 유기분자들도 시약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반응성 높은 무기 물질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HX, HCl, HBr. 이거 뭐예요? 염산, 브롬산, 염화수소, 브로마수소. 그래서 강한 산이산, H 플러스 소스죠.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이건 옥소늄 이온. 산이죠. 강한 산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산이란 말은 프로톤, 도너, 즉 전자를 accepting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질이 어떤 거예요? 친전자체. 우리가 친액체, 친전자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전자체니까 친전자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로젠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챕터에 나오는데 이거는 지식으로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 성질이 비극성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할로젠은 뭐야? 비극성이지만 편극성이 높아서 친전자성 성질을 가질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반응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RO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뭐야? 전자가 너무 많아서 불안정하다. 그럼 뭘 좋아할까요? 핵을 좋아하겠죠. 이게 뭐야? 친핵성 성질을 가지고 RMGX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없으니까 어디다 적어 놓느냐면 거기 친핵성 친전자성을 의미하는 그 옆에 있는 하얀 부분에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적으시고요. R로 마이너스 RMGX는 여기 델타 마이너스 MG 델타 플러스라고 했죠. 즉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 비금속은 반드시 델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니까 친핵성 성질을 가지고 이 아민 이거는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을 콩콩 찍어 놓으시고요. 아민은 어떻게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이 친액체 또는 염기의 성질을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핵성 이렇게 필기만 일단 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요런 물질들이 어떤 거와 결합할 때 이제 무슨 성 할 때는 이거는 친전자성이라는 용어가 오고 요런 물질들이 유기분자와 결합하면 대부분 뭐야? 친핵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반응하는 거는 뭐야? 유기분자의 반응 종류를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유기화학에 나오는 종류가 이런 거예요. 친전자성 첨가 오늘 배울 거고 친핵성 치환 이거는 할로젠과 알킬에 가서 배울 거고 친전자성 치환한 거는 방향족 벤젠에서 배울 거고 친핵성 첨가하는 거는 카보닐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케는 성질이 뭘까요? 친전자체일까요? 아니고요. 상대방이 뭐야? 친전자체니까 뭐야? 알케는 첨가 반응을 하는데 뭐야? 뭐로서 그 친전자체와 만날까요? 친핵체로서 만나겠죠. 그래서 친전자체와 반응하는 알켄의 성질은 뭐야? 친핵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친핵성 치환하면 뭐야? 반응 유기분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 시약의 성질이니까 친핵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치환하는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 그 유기분자는 뭐야? 뭐로 작용할까요? 친전자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기분자, 알켄이 친전자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알켄이 첨가 반응을 하는데 상대방이 친전자체로 다가오니까 알켄은 친핵체 성격을 가진다 이런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알켄이 반응을 하는데 모든 알켄이 반응이 친전자체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친전자성 첨가 반응 형태로 알켄에 반응하는 종류들이 전자가 결핍된 친전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친전자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알켄의 첨가 반응을 연력학이란 건 뭐야? 반응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뭐야? 반응물과 뭐야? 생성물의 그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연력학적 에너지를 따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 결합 하나 하고, 여기에 시그마 결합 하나 하고, 그죠? 뭐 해가지고, 깨어져서, 분해되어서, 우리 헤어지자. 분해되어가지고, 뭐야? 이 시그마 결합 하나 하고, 요 시그마 결합 하나 하고,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시려면, 거기 노트에다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 놓으세요.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형성되고, 시그마 결합 형성되고. 그러면, 네트,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AB하고 요거 AC하고 비슷한 시그마 결합이라 치면
에너지는 좀 다르겠지만 큰 차이가 뭐냐면 파이 결합 하나가 분해되어서 시그마 결합 하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1장에서부터 아셔야 될 거는 파이 결합은 뭐야? 공중에 둥 떠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떠 있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보다 핵 사이에 있는 시그마 결합보다는 더 불안정하다고 했죠. 보다 불안정한 것이 시그마 결합 핵 사이에 있는 핵 사이에 있는 시그마 결합보다 안정한 걸로 되니까 에너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안정해지겠죠. 그 말은 뭐야?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구조가 안정해질 때는 열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보통 파이 결합이 깨져서 시그마 결합될 때는 대부분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알겠죠?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반응. 자발적 반응은 델타 G 하는 것이 뭐야? 더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자연스럽게 잘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뭐 시리아 지금 가는 거 그거 막 이거 안 돼.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이러는 거고 내가 저번에 상하이 가는 거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상하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뭐야? 상하이를 간다고 계획만 잡았지 실제 가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뭐야? 결합이 너무 잘 들어가지 않아서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야? 뭘 사용해서?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전부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필기할 필요 없는 것이 책에 다 있는 것을 제가 그림만 하고 부연 설명, 책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줄글로 적어 놓았으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제 책 좋다고 다른 책에 비해서 수험서로서 제일 책이 정말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 좀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중 일반 서적은 너무 두꺼워서 또 한계가 있고 보기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학원에서 나온 서적들은 이렇게 줄글로 잘 안 되어 있고 그냥 단답식으로 되어 있어 원리나 이런 것들이 책 글로 잘 안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걸 다 받아주고 이렇게 되기 힘든데 저는 대부분 다 원리들이 적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팁 보시면 그 교재를 볼까요? 네, 교재를 보시면 팁을 보시면 거기 82페이지 보시면 어떤 작용기들의 반응을 배울 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손가락을 할 때 족 순서로 7족 할로젠, 6족 산소, 5족 질소, 그 다음에 4족 탄소, 1족은 이걸 아셔야 돼요. 알칼리족이 아니고요. 수소를 이야기해요. 수소. 즉 H2 첨가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약들을 생각하고 결과를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등기나 산화하는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첨가체원 제거 반응이라도 따로 이제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이 알켄의 반응에는 사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몇 가지, 5가지, 항상 반응은 제가 5가지로 분류해놨어요. 7족 할로젠 첨가, 산소 첨가, 5족, 5족 질소 첨가는 안 돼요. 왜? 알켄이 파이 전자가 풍부하니까 알켄의 아민은 뭐야? 역시 친액체고 파이 전자도 친액체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친액체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5족 없어요. 4족 있어요. 4족. 탄소를 뭐야? 전자 결핍된 상태로 만드는 그래서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1족이죠. 하나 76541이 아니라 7641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야? 산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7641 산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정리할 거고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